페이지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는 이 부분.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며 참말 또는 거짓말 중 하나를 명제로 나타내겠죠. 뭐 당연히 참 아니면 거짓일 테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수 x가 포함되어 문장이나 식에서 x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이런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은 일단 참거짓 구분이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명제라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면 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1은 4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거를 명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답을 구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답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명제는 맞습니다. 근데 무슨 명제라고 하냐면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요. 참거짓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틀린 걸로 구분되는 식이나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틀렸으면 당연히 답이 아니지. 그게 아니고 내 입에서 맞다, 틀리다라는 그 구분이 되면 이건 하나의 명제를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걸 말합니다. x 더하기 2는 6. 이 수학적 식은 명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빠르게 이게 판단돼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틀립니다 구분돼야 되는데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x에 2가 들어가면 x에 4가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x에 4가 아닌 값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식은 명제가 아니고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이거를 조건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진리집합 나오는데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 하나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다음 중 명제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2 곱하기는 4이다. 명제 맞죠? 참인 명제입니다. 니은 백두산은 높은 산이다. 그건 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장 높은 산이죠. 북한 남한 따져서 가장 높은 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리 높은 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발 8천 몇 피도 되는 에베레스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높다로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높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지금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모든 새는 날 수 있나요? 타조 못 날잖아. 닭도 못 날. 닭 날던데요? 그럼 닭은 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개짓 몇 번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날지는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쭉 나서도 애매해. 닭이 나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못 나른다고 말하기는 좀 가끔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나를 때도 있고 일단 나른다고 말하기는 정기적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한데 그냥 대표적인 게 타조 같은 거겠죠.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뛰어다니죠. 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뛰기 때문에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아니다.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틀린 말이라는 거지 명제는 되는 겁니다. 리을 x 더하기 1이 6보다 크다. x의 5 이상의 수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래서 이 값은 3거짓 구분이 안 되니까 명제가 아니고 이 경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변수 x에 대해서 참거짓이 바뀌는 식은 명제가 아니다. 조건이라 부른다. 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75번, 진리집합 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75페이지, 75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진리집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5번. 진리집합 U는 X바 X는 실수 전체가 U라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조건, 아까 얘기했었죠, 조건. 변수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뀔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뭐 있나요? 3. 그렇죠? 그럼 이 3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입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걔를 진리집합. 그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뽑아봅시다.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두 개,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이 있을 거란 얘기야. 마이너스 3과 1을 가지고 있는 집합. 얘를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는 없어요. 얘도 x제곱 플러스 0보다 크다. 근데 원래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하지 않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좌변에 있는 이 식 자체는 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늘 1보다 크거나 같은 식은 늘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뽑으시고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죠. x는 모든 실수. 따라서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단어 자체를 쓰시면 됩니다. x는 모든 실수. 집합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허전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x바 x. 왜 x바 x냐면 원소를 나열할 수는 없잖아. 실수를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소를 나열할 수 없다면 원소 나열법 쓰기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제시법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건제시법 쓸 때 기본적 예의는 x바를 써주는 거죠. x바 그 x의 성질은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저 조건 P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또 진리집합 만들 때도 집합이니까 원소를 직접 쓸 수 있으면 써주면 좋고 안 되면 지금처럼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77번 문제. 다음에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와 라지 Q를 했을 때 PQ의 교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가볍게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여기 조건 P를 만족하는 조건 P는 부등식이네요. 그럼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3x-6 플러스 1이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나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봐. 나 순간 외로웠어, 지금. 한 5초간 너무 외로웠어, 지금. 아무도 안 봐.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 자,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겠죠? 3x가 12,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4 이하. 따라서 굳이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쓰자면 이게 조건일 때는 명제를 쓸 때 기호는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집합의 기호를 쓸 때는 보통 대문자로 쓰죠. 이거는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로 쓴 겁니다. 집합 P를 나타내시오. 근데 여기 4 이하의 수를 원소나열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원소나열법 써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4 이하인 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Q는 걔를 진리집합 만들면 2의 배수 2의 배수는 뭐 그냥 가볍게 2,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와 Q의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4 이하의 숫자 중에 2의 배수인 걸 찾는 거니까 따라서 P 교집합 Q의 원소를 집합으로 쓰면 2와 4. 어려운 말이야? 괜찮죠? 네. 그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더하기 4, 6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명제 조건의 부정. 명제는 아까 말했죠. 참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명제를 부정해야 될 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럴 게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조건 P에 부정을 말하시오 그러면 조건 P가 아니답니다. P다의 부정은 여기 나와 있죠. 따로 쓰긴 않을게요. P이다의 부정은 P이다. 얘의 부정은 P가 아니답니다. 근데 그걸 수학적 교로 뭐라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앞에 물결 모양이 있죠? not P라고 읽어주고 수학적으로 이 뜻은 뒤에 있는 조건 P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겠죠. 만약 여기는 P에다 내가
뭐 소수인 자연수 라고 했다고 칩시다. 조건 P는 소수인 자연수. 그러면 2, 3, 5, 7, 11, 13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걔가 아니다가 되니까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자연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납피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명제가 만약 참이에요. 그럼 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참인 걸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거짓인 걸 부정하게 되면 참이 되겠죠. 뭐 가벼운 상황이니까. 그 밑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부정에 대한 기호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별표 쳐야 될 게 있어요. 워낙 자주 나오는 것들. 별표 치세요. 이거. P 또는 Q. 별표 치세요. P 또는 Q는 P 또는 Q를 부정하라면 여기 전체, 이 명제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 전체 앞에다 납기호를 써요. 그럼 낫이 분배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납P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낫Q가 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또는으로 낫이 분배되죠. 또는이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고가 돼요.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서로 부정이니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아시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고는 그리고와 같은 개념이죠. 그럼 P이고 Q 얘를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이 이렇게 분배되다 보면 납P 이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된다고 했죠. 또는 납P 또는 납Q 이렇게 써집니다. X가 A보다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닙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작지 않다가 정답이야. 이거의 부정은 작지 않다. 작지 않다를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고 똑같은 말로 X가 A보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 작거나 같다를 보통 이하라는 단어로 쓰는 것 뿐이죠. 간단히 줄여서. 짝수의 부정은 당연히 홀수겠죠? 자연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중에 짝수의 부정은 홀수. 원래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두 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음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니다. 이거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음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니에요. 음수가 아니답니다. 그럼 음수가 아니니까 0을 포함한 여기 나와있죠? 양수를 말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렇게 별표, 이거 좀 묶어야 되겠네. 요렇게 별표예요. 이렇게 별표, 여기도 별표. X는 Y는 Z. 이게 무슨 말인가요? X와 Y는 같다. 그리고 Y는 Z와 같다. 그리고 Z는 X와 같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줄여 쓴 게 이겁니다. X, Y, Z와 모두 같습니다. 됐어요? X, Y, Z와 모두 같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하면 이 전체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부정하세요. 그러면 부정의 분배. 그럼 X는 Y랑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가 되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Y는 Z랑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가 되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Z는 X랑 같다가 부정이 되면 같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 Z가 X와 Y는 다르다 또는 Y는 Z랑 다르다 또는 Z는 X랑 다르다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 뜻이에요. 뭐죠? 어디 갔을까?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셋 중에 셋이 모두 같다의 부정은 셋이 모두 다르다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있네요.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얘의 부정은 반대로 모두가 뭐뭐가 아니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책이 없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의 부정은 모든. 모든 실수 x의 부정은 어떤 실수 x 이렇게 돼요. 책에 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건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부정이니까 따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교재가 아무래도 개념 교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얘도 따로 이 전체에다가 따로 별표. 왼쪽에 있는 거는 조건이라고 해서 이건 명제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제에서 쓰는 단어를 가끔은 우리가 집합화할 필요가 있어요. 집합에서 쓰는 단어. 마찬가지로 집합에 쓰는 단어를 다시 명제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집합과, 그러니까 조건과 집합과 명제, 조건과 명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명제에서 납피라는 거는 피가 아니라는 뜻이죠. 피가 아니다. 피가 아니다. 그 집합에서는 피의 여집합이라고 쓰죠. 피가 아닌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피의 여집합. 다음에 납피에 다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호가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피 하나 지우세요.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오탄 것 같아요. 납피. 납피를 다시 부정하면 낫이 붙으면 여집합을 말하죠. 그럼 납피는 피 여집합. 또 다시 여집합. 피 여집합 여집합이면 피가 되겠죠. 됐지? P 또는 Q. 조건에서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입니다. 같이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집합 문제 풀 때 했었죠? 실생활 문제 풀 때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합집합을 보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교집합으로 봐라. 수학 그리고 영어 그러면 A 교집합 B. 수학 또는 영어 그러면 A 합집합 B.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요 두 표는 따로 별표 주시고 따로 별표 주시고 따로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배되죠. 낫이라는 기호는 이 전체를 부정하게 되면 이 전체 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분배되면 납피 그리고 납Q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었죠? 납P를 집합으로 바꾸게 되면 P의 여집합이 되고 납Q를 집합으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되고 가운데 그리고 교집합. 됐니? 근데 집합에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으면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했었죠. 드모르간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여집합이 많으면 한꺼번에 지수 뽑듯이 위로 뽑아내고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서로 반대로 바꿔주는 법칙이 드모르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모르간으로 쓰게 된다는 거. 밑에 것도 말만 틀리지 내용은 동일하죠. not, p, 그리고 q 라는 뜻이니까 분배하면 not, p,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q의 부정은 not, q가 되고 이걸 집합으로 바꾸면 not, p는 p의 여집합, not, q는 q의 여집합, 가운데 또는은 합집합. 근데 여집합 너무 많으면 드모르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한꺼번에 모읍니다. 지수 뽑듯이 한꺼번에 위로 뽑아내면 가운데는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 바뀐다. 그리고 보니까 이 문장이 사실 명제에서는 이 문장과 서로 같아지는 거죠. P 또는 Q, P 합집합 Q. 걔를 부정, 위에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얘도 집합에서 이 부분과 명제에서 이 부분은 서로 같은 의미. P 교집합 Q, P 그리고 Q. P 이고 Q. 근데 그 위에 여집합? 그럼 그 전체를 부정.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부정의 표현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명제는 좀 말장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수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두 단원이 집합과 명제입니다. 긴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함축적으로 줄여서 써야 될 때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리고 수학은 약간 칼 같은 냉철함이 필요하죠.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이 크게 엄청난 잘못이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기도 하잖아. 아, 그래, 너 잘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가주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죠. 100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그 명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가 어떻게 보면 수학의 성질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집합 명제에 대한 내용은 다른 단원 교과랑 섞여서도 잘 나오니까, 그리고 집합과 명제 자체도 서로 연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것들 눈여겨서 잘 받으셔야 되고. 79번 문제. 다음 부정을 말하세요. 이걸 말로 좀 해볼게요.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다의 부정은, 잘못 착각하면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다의 부정은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모두는 부정을 취하면 어떤이 됩니다. 유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두 실수 x, y 중 어떤 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든다면, 자, 일단 여기 지금 네 분 계시죠? 이 네 분이 이번 학교 시험에서 모두 100점 받았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은 여기 있는 네 명은 모두 다 100점 받았다. 그럼 내 주장의 반대, 부정을 취하게 되면 이 네 명은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 네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100점 받지 못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돼야 되거든. 근데 나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100점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내 말이 틀린 말이 되려면 솔직히 100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이 네 명 중에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다. 이게 정확한 부정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부정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2번 전체 집합 U 1, 2, 3, 4, 5에 대하여 조건 X는 홀수이거나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X는 홀수이거나 6의 약수. X는 홀수의 부정은 뭐죠? X는 짝수. 이거나는 또는의 표현입니다. 뭐뭐 하거나 이게 또는의 표현이에요. 그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6의 약수의 부정은 6의 약수가 아니다. 이걸 이어서 읽어보면 X는 홀수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닌 것. 그럼 찾아야 돼요. 주어지는 조건 중에 홀수, 그러니까 짝수. X는 홀수이다의 부정이니까 짝수죠. X는 짝수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닌 것. 짝수 중에 6의 약수가 아닌 게 뭐 있나요? 거기서는 2밖에 없죠. 짝수인 동시에 6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1, 2, 3, 6은 없어요. 그럼 이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원소는 1, 2, 3인데 그 중에 짝수를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만 되겠다. 6의 약수가 아닌 거네요. 네, 죄송해요. 6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진짜 말로 하려니까 쓰면서 하면 별것도 아닌 걸 말로 하려다 보니까 헛소리 하고 있죠, 지금. 자, 다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는 거니까 x는 홀수의 부정은 x는 짝수. 그럼 짝수를 고르셔야 돼요. 뭐 있나요? 2와 4. 뭐뭐 하거나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6의 약수 부정은 6의 약수가 아닌 거죠.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럼 저 중에 6의 약수가 아닌 거는 1, 2, 3이 6의 약수니까 1, 2, 3 빼면 나머지 4, 5. 그럼 여기는 집합과 여기는 집합을 그리고 교집합 묶으라는 뜻이죠. 그 정답은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왜
저장 안 됐을 텐데. 어? 괜찮나 봐. 아닌가? 이거 뭐